호소리와 함께 조용하던 해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혹여 새들이 다칠세라 신속하고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 이들이 포획하는 것은 도요새다. 무슨 이유로 살아있는 새들을 포획하는 걸까? The loss of salmon goom has resulted in a huge 20% or 25% reduction. 전 세계적으로 도요새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도요새의 주요 서식처로서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던 한국의 갯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수십만 마리 도요새들이 비상하던 서해 갯벌. 그러나 머물 곳을 찾지 못한 도요새들은 하늘에서 길을 잃고 있다. 호주 북서부의 80마일 비치. 인간의 흔적보다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이 땅에는 곳곳에 아름답고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길고 아름다운 모래 해변을 자랑하는 80마일 비치 일대는 맹그로브 숲과 드넓은 갯벌 등이 발달해 람사르 습지로 지정돼 있는 자연의 보고다. 무엇보다 도요새들의 최대 월동지로 잘 알려져 있는 이곳은 겨울 동안 매년 50여만 마리의 도요새들이 머물며 장관을 이룬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간조시 드러나는 광활한 갯벌은 도요새들에게 다양하고도 풍부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This is one of the most productive mudflats in the world, and there's lots of food here for the birds to eat. That's probably why they come down here in the non-breeding season. 지난 3월, 80마일 비치에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다. 도요새 포획에 나선 밴딩팀이다. 도요새 무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차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좁혀간다. 보이지 않게 미리 설치해놓은 포획용 그물 쪽으로 도요새를 모는 것이다. 작업은 세 팀으로 나눠져 이루어지는데 위장막을 설치한 중앙본부석에서 무전기로 지휘를 하면 한쪽 차량에서 새의 위치를 전달하고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쪽 차량과 교신하면서 때를 기다린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도요새들이 서서히 사정거리 안으로 날아들기 시작했다. 새들이 눈치를 채고 날아가지 않도록 차들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 본부석에서는 도요새들이 모두 안착할 때를 기다리며 그물을 날릴 발사 버튼을 준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들의 안전. 한 마리라도 다치지 않도록 작업은 더디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진다. 드디어 사정거리 안으로 얌전히 내려앉은 도요새들. 3, 2, 1, fire. 펑 소리와 함께 낮게 포물선을 그리는 그물 안으로 새들이 걸려들면 준비하고 있던 조사원들이 급히 몰려든다. 도요새들이 날아가거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신속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포획은 성공적이었다. 이날 잡힌 도요새는 모두 198마리로 한 번 작업할 때마다 평균 100에서 200마리 정도를 포획하고 있다. 그물에서 꺼낸 도요새들은 종별로 나눠져 작은 상자 안으로 옮겨진다. 도요새는 그 종류가 210여 종에 이르는데 이날 포획된 도요새들 중에는 최근 이들이 가장 주목하는 종인 붉은 어깨 도요도 포함돼 있다. 한바탕 소란스러움이 끝나고
비로소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된다. 각 부위별 새의 길이를 측정하고 깃털을 통해 도요새의 나이를 추정한다. 도요새의 종류와 크기, 털 길이와 같은 생태를 파악함으로써 여러 정보를 얻는 것이다. Beautiful there. Yeah, probably greater sand clobbers then. 1, 2, 3, 4, When you won't be 5. doing 무엇보다 도요새가 장거리를 이동하는 철새라는 점이 중요한 연구 과제다. 에너지를 비축하는 겨울철 도요새의 몸무게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이동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가락지를 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인데, 사실 도요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일로 인간에게 철새는 오랜 세월 미지의 대상이었다. And 60 years ago, nobody knew where they came from or where they went to or anything like that. And the challenge of being able to catch them and put bands on them to mark them and find out where they went was something that fascinated me. So my original interest was a scientific study of migration of these shorebirds. 가락지를 부착한 도요새들은 최대한 빨리 놓아준다. 가락지를 단 도요새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다. 캠프는 28일간 지속된다. 작업에 참여한 인원은 30명 이내. 이들 중 전문가는 서너 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세계 각지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다. 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자비를 들여가며 불편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회의에서는 다음 날 이루어질 작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도요새에 대한 정보도 공유한다. 클라이브 박사가 주축이 된 이 팀은 32년 동안 정기적으로 호주 서부를 돌며 밴딩 작업을 하고 있다. They are unbelievably dedicated. They love shorebirds. They love to look at shorebirds. The beauty of them when they move into their breeding plumages, and they believe in the conservation of trying to save the habitat. If you save the habitat, you save the birds. 다음 날 이들은 남쪽으로 향했다. 매일 20km에서 40km 정도씩 도요새가 머무는 해변을 따라 사람들은 이동한다. 밴딩은 정밀하고도 많은 준비 과정이 따르는 작업이다. 먼저 그물을 발사할 위치를 잡아 포를 설치하고 그물이 엉키지 않도록 잘 사린다. 또한 포의 각도가 너무 높으면 새들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15도 정도로 조절을 한다. 포와 그물 작업이 끝나면 도요새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조개 껍데기로 그물을 덮어 위장하고 마지막에는 풀로 위치를 표시한다. This is so marker. So marker for catching area. 도요새를 잡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갯벌로 밀려 들어온 도요새를 그물 쪽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한다. 만조 시간이 지나기 전에 포획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다. 도요새는 물갈퀴가 없어 물 위에 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밀물에 갯벌이 물에 잠기면 육지 가까이 올라온다. 도요새들이 육지 가까이 오는 만조 때가 포획을 하기에 알맞은 시간이다. 정적을 깨는 포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흩어지는 도요새들.
사람들은 팀별로 나눠져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재빨리 그물에서 도요새를 꺼내 준비한 상자 안으로 넣는데 이때 상자는 새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최대한 빛을 가린다. 새들은 소리만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천막이 차려지고 어김없이 가락지를 다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들 중에는 일반 도요새들과 달리 특이하게 양쪽 다리에 색색의 가락지를 여러 개 다는 경우가 있다. 붉은 어깨 도요가 대표적인 경우로 점점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개체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색의 가락지를 달아 어느 곳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antastic. The colour bands are much easier to see. You can see them at a much further distance. And it's basically a special study species currently due to the fact we're very concerned that very soon, in the next 2, 3, 4 years, there's going to be a steep population decline. Even though the plumage hasn't come on, 몇 년 후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붉은 어깨 도요. 가락지를 달고 혈액을 채취해 DNA 분석에 의한 유전 연구도 이루어진다. 도요새를 조사하고 연구함으로써 보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호주에서 겨울을 지낸 도요새들은 봄이 되면 떠날 채비를 한다. They make these flights in just 1 or 2 very long non-stop flights with only 1 or 2 stops in Asia to refuel on the way. 보통 도요새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 아시아를 거쳐 시베리아까지 날아가 번식을 한 뒤 가을경에 다시 남반구로 건너온다. 한 계절에 짧게는 8,000km, 길게는 12,000km에 이르는 장거리 여행길. 그 중간 지점에 한국이 있다. 군산에서 배를 타고 5분이면 도착하는 유부도. 어업을 기본으로 과거에는 김양식과 염전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30여 가구만이 사는 고즈넉한 섬이다. 조용하던 유부도가 생명의 활기로 넘치는 것은 계절마다 잊지 않고 찾아오는 부지런한 철새 때문이다. 특히 붉은 어깨 도요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도요새들이 날아오고 있어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열흘 동안 밤낮 없이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온 도요새들은 한국에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 머물면서 고갈된 에너지를 보충한다.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는 살이 다 빠져가지고 에너지를 바로 보충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도착을 하는데 도요새 같은 경우에 발보다 부리가 먼저 닿는다는 그런 농담도 있을 정도로 장거리 이동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허겁지겁 부족한 체력을 보충하기에 바쁜 도요새들은 하루 20시간 넘게 온종일 먹는 행위에만 집중한다. 유부도 해변에서는 호주에서 가락지를 단 도요새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갯벌이 발달한 한국의 서해는 먹이가 풍부해 장거리를 이동하는 도요새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인 것이다. 지난 4월, 한국의 도요새 밴딩팀이 유부도 갯벌을 찾았다. 도요새를 전문적으로 연구 조사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의 도요새 밴딩팀이다. 국내에서의 밴딩 방법은 호주와는 좀 다르다. 물이 빠진 간조시에 갯벌에 그물을 설치한 뒤
어두운 밤 만조가 되면 날아오는 새들이 그물에 걸리게 하는 방법이다. 호주에 비해 조금은 원시적으로 느껴지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다. 거친 물살과 함께 바닷물이 밀려오면서 드넓게 펼쳐졌던 갯벌이 서서히 그 모습을 감춰가고 도요새들도 덮쳐오는 파도를 피해 해안선을 따라 올라오기 시작한다. 늦은 밤, 사람들이 다시 바다를 찾았다. 낮에 설치해놓은 그물에 도요새들이 걸려있다. 중불입니다, 이놈은. 그물은 도요새 포획용으로 특수 제작된 부드러운 재질이라 도요새들이 다치지 않는다. 많이 모자란다. 국내에서 본격적인 도요새 밴딩이 시작된 것은 1993년이다. 인천 영종도에서 처음 시작했지만 영종도가 개발되면서 장소를 달리해왔고 이곳 유부도는 도요새 밴딩을 위한 마지막 장소로 여겨지고 있다. 호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요새의 길이와 몸무게를 재고 플라스틱으로 된 유색의 가락지를 부착하게 되는데 보통 노란색을 다는 호주와 달리 국내에서는 흰색과 오렌지색의 가락지를 단다. 장거리 이동을 한 도요새를 통해 파악한 몸무게는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날까? 실제 호주에서 76g이던 뒷부리 도요의 경우 한국에서는 65g이 나갔다. 종에 따라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대포역이다. 밴딩 중에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다. 이거는 이야,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단 놈이에요. 한 달 전 포획했던 민물도요가 다시 잡힌 것이다. 정말로 반갑다, 야. 11030. 한국에서 평균 열흘 정도 있다 떠나는 것으로 알려진 도요새가 왜 한 달 가까이 머물고 있었을까? 예, 일단 그 색깔로 봐서는 이제 그 오렌지랑 흰색의 조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 이제 한국이 지니는 고유 색깔 코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팀에서 이제 예전에 잡아서 날린 개체죠. 근데 그게 정확한 거는 그 기준 데이터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색깔 조합을 봐서는 저희 팀에서 잡은 걸로 예, 지금 현재는 예. 한 달 사이 17g이 불어나 있는 민물도요. 제 몸무게의 30%가 는 것이다. 그동안에 우리가 도요새를 포획을 해서 가락지를 끼워 날렸습니다. 그 날린 새들이 관찰되는 지역은 제일 많은 지역이 호주이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국 남부 그리고 일본 등지에서 그 가락지가 다시 발견돼서 이 도요새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또 서식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가락지를 단 개체 수는 2,300마리 정도. 한국에서 단 가락지는 도요새들이 이동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가락지를 통해 도요새들의 비행 경로를 좀 더 세밀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락지가 아닌 기생충 검사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다. 작업은 먼저 잡힌 도요새의 부리를 통해 새에게 해롭지 않게 특수 제작된 약물을 주입한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따르는 가락지에 비해 기생충을 통한 실험은 비교적 간편하게 이루어지는데 약물을 먹인 후 도요새의 변에서 나온 기생충을 채취해 검사하면 된다. 이는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기생충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도요새에서 나온 기생충의 종류에 따라 도요새가 머물렀던 곳을 추적하는 것이다.
도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어디서 이동해 왔는지 또는 어떤 패턴으로 이동하는지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아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제 이제 기생충을 통해서 특정 지역에만 사는 기생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요새에서 그 기생충을 찾아내면 이 도요가 어디를 거쳐왔다. 또 이제 또 어디서 왔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한국을 찾은 도요새들은 서해 곳곳을 징검다리식으로 이동하며 계절에 따라 북상이나 남하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 있었다. 하지만 기생충 검사를 통해 붉은 어깨 도요의 경우에는 정해진 곳만을 거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업은 날이 새도록 진행된다. 어둠과 만조대를 이용한 밴딩 작업은 기나긴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기도 하다. 바닷물은 썰물이 되어 서서히 빠져나가고 도요새들도 물을 쫓아 갯벌로 나갈 즈음 사람들의 작업도 끝이 난다. 사람과 도요새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가락지는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의 작업이기도 하다. 여러 나라에서 고유 색깔의 가락지를 단 도요새들이 국내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 가락지는 굳이 새를 잡지 않더라도 관찰만으로 그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온 세계를 누비며 나라와 나라를 잇는 전령사가 된 도요새. 이들의 지나온 흔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나라별로 각기 다른 가락지의 색이다. 도요새가 이동하는 각 나라는 국제적인 협력과 정보를 교환하며 가락지색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찾는 도요새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 걸까? (2010년 5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를 찾은 도요새는 조사 기간 중 대략 20만 마리로 봄철에 한국을 통과하는 도요새는 총 100만 마리로 추정된다. 그중 유부도를 포함한 금강 하구 일대가 최대 서식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내 최대 도요새 서식지는 옥구염전이었다. 국내 3대 천일염전으로 꼽힐 만큼 한때 융성함을 자랑하던 곳이 지금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2003년까지만 해도 옥구염전은 도요새들로 넘쳐났었다. 그 어디에서도 보기 드문 10만 마리의 도요새들의 군무가 한 편의 드라마를 연출하던 곳이다. 그런데 2004년 4월 초 염전에 포크레인이 들이닥쳤다. 중국 소금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염도마저 낮아지면서 염전에 새우 양식장 공사가 진행된 것이다. 여러 관련 단체 항의로 공사는 중단됐지만 순식간에 파괴된 염전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횡하니 마른 땅이 되고 말았다. 수십만 마리 도요새들의 서식처로 전 세계에서 주목하던 새들의 낙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So that intertidal mudflat has gone. So there will be industry and buildings and things. So to use Oku again, I don't think you would get many migratory shorebirds, particularly the knots, which were one of the main visitors to that area. 한반도 갯벌의 10%를 차지하던 새만금이다.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간척 사업이 된 새만금 방조제는 갯벌을 메우고 물막이 공사가 끝난 2006년 이후 주변 환경을 급격히 바꿔가고 있다.
만경강과 동진강이 바다와 만나며 해류가 자유자재로 오가던 새만금. 그러나 군산과 부안을 잇는 방조제가 설립되면서 바다와 강을 오가던 해류가 차단됐다. 방조제 안으로 물은 고이고 밖으로는 물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 같은 해류의 변화는 유부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만경강에서 나온 물들이 자유롭게 돌아가지고 유부도까지 갔다가 다시 또 밖으로 나가는 이런 반복 작용을 했는데, 지금 사후방조제가 막히면서 이쪽 새만금에서 나온, 만경강에서 나온 물들이 그쪽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외해역에서 나오는, 외해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물들하고 결국은 금강에서 내려오는 이런 물들이 유부도에 영향을 미칠 텐데, 기본적으로 유부도 상류에 있는 금강 하구뚝이 막혀있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유부도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흐름이 원활치 못한 상태로 되겠죠, 과거에. 금강 하구뚝이 막히고 만경강에서 흘러오던 해류가 차단된 유부도는 많은 변화를 겪는 중이다. 해류를 따라 강에서 유입되던 유기 물질들이 사라지면서 유부도 갯벌이 변화하고 있다. 유부도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김장열 씨. 갯벌의 변화를 누구보다 몸소 느끼는 그다. 여름 잡. 햇빛에. 이거는 모래가 드러나서 잘 안 먹어요. 지천이던 백합 채취량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과거와 달리 갯벌에서 푹푹 빠지기 일쑤다. 이제 뻘이 많이, 옛날에 여기가 모래땅이었어요. 모래땅. 그런데 지금은 저 뻘이 많이 차고 발 빼기 어렵잖아요. 발 안 빠지는 자리. 해류의 흐름이 바뀜에 따라 퇴적되는 토사의 입자 크기가 변하면서 갯벌의 성질이 달라지고 있다. 모래갯벌에서 펄갯벌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갯벌에 서식하던 수많은 생물들은 어떨까? 유부도 갯벌을 조사해보기로 했다. 유부도 갯벌은 개나 조개, 고등과 같이 도요새들이 좋아하던 저서생물들이 풍성했던 곳이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유부도는 금강하구의 삼각조 형태의 섬입니다. 펄갯벌과 모래갯벌, 이 다양한 갯벌 경관 구조는 개나 갯재렁이나 조개들이 다양하게 서식할 수 있고요. 이 다양한 생물들 때문에 도요새들이 많이 와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새만금 공사 이후 급격히 퇴적됨으로 인해서 그런 개나 조개나 갯재렁이들이, 다양한 생물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도요새들의 먹이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도요의 개체수가 줄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모래갯벌이 변하면서 저서생물도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5년 전만 해도 쉽게 볼 수 있었던 방개와 맛조개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과거에는 드물던 갯지렁이들을 대거 발견할 수 있었다. 먹잇감이 단순해진다는 것은 다양한 먹이를 섭취하던 도요새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개체 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종이 단순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갯벌을 사냥터로 삼는 도요새는 종에 따라서 먹이의 종류와 먹는 장소가 다르다. 사냥 효과를 높이고 서로 간의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도요새는 각자에 맞게 독특한 형태로 진화해왔다. 이들의 사냥 방법과 먹이를 좌우하는 것은 부리의 길이와 형태다. 부리가 길면 갯벌 깊숙이 숨어있던 개를 사냥하고
부리가 짧으면 표면의 먹잇감을 채취하는 방식이다. 과거 그 어느 것보다 다양한 먹잇감을 제공했던 새만금. 공사 후 방조제 안쪽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은 더 이상 철새들의 낙원이 아니다. 광활하던 갯벌은 조개들이 집단으로 폐사한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 매년 40만 마리의 도요새들이 찾던 생명의 땅은 사라지고 없다. 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은 죽은 갯벌이거든요. 그래서 먹이가 없다고 하면 이 갯벌이 아무리 넓다 하더라도 사실은 도요새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 넓은 면적의 그 먹이들이 지금 사라진 상태에서 도요새 갈 곳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서해를 찾던 그 많던 도요새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 우리는 도요새의 가락지에 관련된 UCC를 제작해 국내외 관련 사이트들에 올리고 제보를 받기로 했다. 얼마 후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동영상으로 촬영된 집단 폐사 장면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진 듯 일렬로 죽어있는 도요새들. 냄새가 심해지죠? 펠로그 줘봐, 펠로그 줘봐. 가락지를 통해서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날아온 새들로 확인도 했고 모두 70마리에 이르렀다. 국내에서 도요새가 이렇게 많이 죽은 적은 없었거든요. 특히 주목할 점은 집단 폐사 한종인 붉은 어깨 도요와 큰 뒷부리 도요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으로 30만 마리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어깨 도요는 옥구 염전을 포함하고 있는 새만금이 국내 대표적인 서식처였다. 또 완성이 된 거라고. 또한 도요새들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들이 2004년에서 2006년에 집중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옥구 염전이 파괴되고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서식처를 잃은 도요새들이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옥구 염전이 파괴된 2004년 이후 붉은 어깨 도요의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Now, since that reclamation at Semangoom, we estimated there are 60,000 fewer great knots. And those birds, in effect, the population, the world population, has reduced by that amount because there is no longer sufficient feeding area in Asia for them on migration. So, as predicted, the loss of Semangoom, which had 30% of the world population of great knots stopping there on migration. 새만금 갯벌이 사라진 후 유부도 금강 하구 일대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도요새들이 서식하는 곳이 됐다. 그러나 끝없는 개발 속에서 서식처를 잃은 수많은 도요새들을 품기에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헤엄을 치지 못해 물 위에서는 쉬지 못하는 도요새. 유부도의 폐염전을 찾아 도요새들에게 알맞은 물높이가 얼마인지 알아보기로 했다. 이게 과거 이제 아시다시피 염전이었는데요. 이제 염전은 이제 일정한 수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그렇게 깊지 않은데, 그러니까 도요새들한테 특히 이제 만조시에 도요새들의 어떤 그런 휴식처로 아주 적합한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뚝에다가 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이 차면 여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물이 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요새가 이제 쉴 수 없는 공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이제 물이 얼마만큼까지 들어오는지를 이제 확인하려고 지금 이제 들어온 겁니다. 수문이 무너지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물 높이가 일정치 않다. 따라서 과거 옥구 염전처럼 도요새들에게 알맞은 휴식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의 높이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조가 되면 육지 가까이 올라온 도요새들은 적당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간조가 되면 갯벌에 나가 먹이 활동을 한다. 그런데 유부도에는 갯벌은 풍부하지만 쉴 만한 휴식처는 부족한 편이다. 쉴 곳을 찾지 못한 도요새들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에너지를 소모할 수밖에 없다. 썰물에 도요새들이 갯벌로 나간 뒤 물이 빠진 막대에 나타난 물 높이는 40cm 정도. 도요새들에게 적당치 않은 수위다. 도요새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cm 내외 정도 되는 물이 거의 한 최대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도요새가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수위 조건은 도요새는 다리 길이에 따라 머무는 물의 깊이가 다르다. 헤엄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물이 차오르면 무트로 이동한다. 자그마한 체구의 도요새들은 얕은 곳에, 비교적 체구가 크고 다리가 긴 종은 좀 더 깊은 곳에서 머무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풍요롭던 서해 갯벌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고 유부도 금강 하구 일대를 보존하는 일이 마지막 숙제로 남겨졌다. 이들의 서식처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 자연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과거의 새만금 그리고 현재는 유부도나 금강하구 장안갯벌 또는 강화도 남단의 갯벌, 영종도 부근의 여러 갯벌들, 이런 지역들이 아주 핵심적인 지역인데 이런 갯벌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그 갯벌들이 생물이 좀 풍부한 다양성이 높은 건강한 갯벌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 보존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는 것이 교육과 관광을 결합한 생태관광이다. 서호주 관광청이 주관하는 생태관광 현장. 대부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며 생태교육과 관광의 효과를 접목시키고 있다. 사전 교육은 현장 탐방 이전에 이루어지는 필수 과정이다. 숲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생명체들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이 이날의 코스로 늦은 밤에 이루어지지만 참가자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거대한 볼거리가 아니더라도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생태관광은 생명과 환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A very important link between their ability to be able to live and work where they want to be, and provide a fantastic experience for visitors come to the area. 국내에서도 철새를 통한 생태 관광이 시도되고 있다. 세계 철새의 날을 기념한 탐조 여행. 오, 보여요. 빨간 색깔도 있죠. 수천 마리 도요새를 관찰하며 신기해하는 아이들. 자연스럽게 서식지 보존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도요새 보존을 위해 열리는 네트워크 회의. 행정당국과 지역민, 환경단체 등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는 도요새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철새인 만큼 국제적인 연대의 중요성도 빠지지 않는다. 알라꼬리 마도요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를 우리만 국가 그리고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또 국제 NGO 이 세 가지가 파트너로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갯벌을 먹이터로 호주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장거리 여행을 하는 도요새를 지키는 일. 그것은 모든 나라, 모든 자연을 생명의 공동체로 묶는 일이다. And they're our birds, they're my birds, they're your birds.
They're Russian birds, they're Chinese birds, they're international birds, and we have to cooperate and hav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ave them. As I say, no good the habitat being beautiful on 80 Mile Beach and terrible in the Yellow Sea, and then beautiful in the Russian tundra. We need all of these wetlands to be healthy, full of food and available to the shorebirds. 온전히 소유하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만 머물다가는 도요새처럼 이 땅의 자연 또한 우리 세대만의 소유는 아닐 것이다. Part of the natural heritage which it was given when we were born and which we owe a duty to our children to preserve and hand on for their enjoyment in the future. We would have let the natural environment down if we allowed shorebirds to disappear. 갯벌이 존재하던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도요새가 찾아온 약속의 땅 서해 갯벌. 서해 갯벌은 빠른 속도로 파괴돼 가고 있고 생명의 끈을 찾아 파고든 서해의 마지막 안식처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도요새는 묻고 있다.